세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합니다. 전문가TV 비전문가 개그맨 송태근입니다. 저희가 좀 스튜디오를 이렇게 좀 샤방샤방한 곳으로 바꿔봤어요. 굉장히 핑크핑크하게. 하지만 약 보시면 안 되는 게 아래 보시면 고압전기 위험 맞으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전문가TV도요 이렇게 부드럽고 뭔가 가볍지만 속의 내용은 이렇게 고압전기처럼 짜릿짜릿한 아주 알찬 내용들로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십니다. 자, 우리 이효은 세무사님 함께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뜻 보면 유준상, 네. 이효은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밀고 계시네요. 언뜻 보면 유준상. 계속 밀어보겠습니다. 진짜 언뜻 봐야 돼. 네. 약간 언뜻?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길어지면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봐야. 네. 자, 어쨌든 뭐 신뢰의 상징. 네, 우리 경기도 고문세무사 이효은 세무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십니다. 자, 오늘은요, 뭐, 이제, 기본적인 어떤 세무 용어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가장 첫 번째 다뤘어야 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그렇죠?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지 좀 이렇게 미리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자, 우리 창업을 하게 되면 네.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세금 문제들이 다 따라오게 될 건데요. 그렇죠. 근데 이 세무 용어들이 참 복잡하잖아요. 어렵지. 예. 그래서 세무 용어들을 잘 모르게 되면 뭔가 내가 알고 싶은데 자꾸 막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업하고 우리가 세금 문제를 다룰 때 알아두면 네. 좋은 용어들, 예, 그런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뭐 세무사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고객분들이 오시면 세무 용어를 전혀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설명할 때도 좀 약간 어려우시겠어요? 예. 어떻게든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이게 세무 용어를 또 안 쓰기가 또 어렵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지. 예, 그래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도 좀 길어지고 막 답답하고 그렇죠. 짜증나고. 예. 때려본 적 있으세요? 주먹을 좀 세게 쥐어보신 적 있어요? 예. 아, 이것도 몰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요. 몰라?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간 적은 좀 있는데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무 용어를 좀 알고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세무서를 방문하든 네. 또 저 같은 이제 세무사와 상담을 할 때도 좀 더 수월하게 예, 그렇게 상담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무 용어를 한번 들어보시고 네. 알아보시면서 예,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도 상담받고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이 되는 세무 용어들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들 중에서 네. 개인 사업자가 있고 네.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개인 사업자는 뭡니까? 네, 개인 사업자는 말 그대로 우리 누구나 일반 개인들이 사업을 하게 됐을 때 그 사업자를 우리가 개인 사업자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사업자. 그렇죠. 가장 일반적으로 많죠. 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대다수가 개인 사업자일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법인 사업자는 뭐가 다른 거예요? 예, 법인 사업자는 우리가 이제 우리 흔히 듣는 이제 주식회사처럼 법인을 세운다 그러죠. 세워서. 법인을 설립해서 등기를 하고 그렇게 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사업자, 네. 예, 그것을 바로 우리 법인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놓고 먼저 개인 사업자부터 한번 파볼게요. 자, 예. 여기에서 따라붙는 이제 몇 가지 세무 용어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 자, 일단 이름부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는 것이 있어요. 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뭐 네. 일단 말만 들어보면은 뭐 성실신고를 했다고 확인을 해주는 거니까 뭐 잘 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성실이라는 단어가 좀 비웃으시면 어떡해요? 아니, 사람을 그렇게 막 비웃으시면 어떡해요? 뭐 웃어야 좀 울 수는 없죠. 주먹 꽉 쥐지 마세요. 자, 어떤 거예요? 예, 성실이라는 단어가 일단 좀 딱 귀에 좀 들어올 텐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대기업들이 보통 회계 감사를 받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우리 개인 사업자에도 적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누구나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네. 이제 저 같은 이제 세무 대리인이 확인을 받는 건데 그게 좀 감사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이제 대상자들. 그래서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업종별로 어떤 매출 금액 이상 넘게 되면 그 대상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사가 좀 잘 되는 이제 사업자들이 되면 네.
그냥 신고하지 말고 감사를 받듯이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확인을 받고 성실하게 신고를 해라 라는 이제 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감사팀이 따로 있지만 그게 아니니까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한번 검사를 받는 거군요. 쉽게 얘기해서. 성실하게 냈다고 뭐 확인해 주는 게 아니네요. 뭐 잘냈어요 이게 아니었군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입니까 이게. 자, 이래서 아는 게 힘인 거예요, 여러분. 자, 좋습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늘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뭐다라고 우리가 설명하기는 애매한 거. 간이과세자라는 게 또 있잖아요. 간이과세자. 어떤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쉽게 좀 부탁드릴게요. 쉽게. 간이과세자 일단 주의해야 될 게 이 간이과세는 적용되는 게 부가세에서만 적용돼요. 부가세. 예, 10% 문제죠. 네. 우리가 영세한 사업자들이 모든 세무 처리를 다 하기가 이제 힘들잖아요. 힘들지. 예, 그래서 이제 좀 영세한 사업자들한테 부가세 신고하는 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심플하게 신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세금도 어떻게 보면 좀 줄여주는 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대상자가 바로 간이과세자. 어떤 일종의 뭐 혜택 같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쉽게. 그렇죠. 쉽고 좀 세금도 적게 낼 수 있는 혜택인데 당연히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매출로 이제 기준이 있는데 얼마예요? 작년도 매출이 8천만 원 이제 미만일 때, 예, 그때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8천 이하를 벌면 예, 미만. 예, 8천이 안 됐을 때. 8천이 안 됐을 때. 8천은 안 돼요? 8천부터는 일반과세. 8천부터는 일반.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7,999만 9,999원까지.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간이과세자로 쉽게 혜택을 좀 볼 수 있다. 그렇죠. 세금 처리를 좀 쉽게 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다면 간이과세자는 그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과세자가 반대말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8천 이상? 예.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일반 과세자인데 이제 간이과세자로 일부의 이제 사업자들 혜택을 이제 준다고 보시면 되니까 간이과세자가 아닌 보통 사업자들이 이제 일반 과세자인 거죠. 예. 그러면은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게 이제 8천 미만일 경우에 간이과세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런 경우엔 무조건 간이과세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8천 미만이더라도요. 본인이 선택을 하면 일반 과세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선택을 할 이유가 없겠죠? 예, 이게 혜택인데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대표적인 게 예,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업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혜택을 포기하고 좋은 혜택을 내가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업종별로 필요한 업종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좀 간이과세 혜택을 좀 포기하고서라도 일반과세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야, 지금 정말 저도 이야기하면서 질문하면서 머릿속에 확 이렇게 막 이제 정리가 되고 있어요. 네네네. 좋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자가 사실 올해 많이 크게 변동이 좀 되는 해거든요. 2021년이. 그래요? 그래서 7월부터는 간이과세자가 이제 해야 되는 기준들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 기존에 4,800 기준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올해 이제 신고하는 분부터 8천만 원으로 바뀐 거거든요. 올해 7월부터 바뀐 거예요? 예, 올해 신고하는 부분이 이제 8천 기준으로 바뀌었는데 내용을 좀 전에처럼 4,800 밑에 똑같이 간이과세 혜택을 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또 구분이 돼요. 4,800부터 8,000 기준인 간이과세자들은 또 기준들이 좀 달라지는데 이거는 사실 좀 복잡해서 다음 편에 한번 좀 준비를 그러시죠. 좋네. 다음에 그러면은 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간이과세에 대해서 아마 하반기에 좀 많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슈가 되면 우리가 미리 또 딱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해야지.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놨죠? 개인과 법인 나눠놨는데 그럼 이제 이번에는 법인 사업자로 한번 가볼게요. 자, 법인 사업자 하면 이제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 회사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여기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단어가 주주. 그렇죠. 주주. 주주에 대해서 뭐 일단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법인이라는 거는 이게 누구 거냐라고 할 때 그거를 이제 지분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주식으로서 내가 얼만큼 여기를 보유를 할 거냐. 내가 다 갖고 있으면 내가 100% 소유하는 거, 50% 갖고 있으면 50% 소유하는 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주주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주식이 좀 많아지면은 뭐 이제 뭐 과점주주라든가 대주주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막 아는 단어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또 이제 아는 척을 하고 싶어져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본금이란 말도 궁금해요. 자본금. 법인을 우리가 설립을 할 때 가장 첫 출발인데요. 첫 출발. 우리 회사를 그러니까 얼마짜리 회사로 시작을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미천을 얼마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얼마 시작을 할 깔아놓고 거냐. 시작할 거냐? 그렇죠. 아, 판돈이네요. 예, 그렇죠. 판돈데 네, 판돈. 비슷하죠. 예. 미천 예. 그런 거네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베이스로 하겠다 그러면 5천만 원 자본금을 설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5천만 원을 사업 자금으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음. 하는 그런 사업 미천과 같은 이제 개념이 이제 자본금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뭐 알아 약간 팔짱 끼고 들으신 분들 계실 거고. 네. 자, 이제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좀 조금씩 이제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지급금은 뭐예요? 네, 가지급금. 법인에서 가장 이제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부분이 가지급금 문제가 좀 되는데요. 일단 법인 회사에 돈이 있으면 돈이 있어요. 법인이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돈이 나갔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영수증 처리가 안 됐구나. 예, 돈을 썼는데 뭐 영수증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걸로 좀 누락이 됐거나 누락이 됐어. 예. 그런 그래서, 일 많이 예.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돈은 비는데 이게 어디 갔지? 라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가지급금이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이제 이게 회계적으로는 가지급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이제 정작 중요한 이제 세무적으로는 뭐 사실 뭐 국세청에서도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요. 그냥 대표자, 회사의 대표자가 돈을 빌려간 걸로 이렇게 취급을 해버려요. 아, 그러니까 회사 돈을 빌렸다 이렇게 예, 해서 그러니까 돈을 처리를 한다는 빌면 거구나. 그냥 아 대표자한테 돈을 빌려줬구나 회사가 그렇게 일단 취급을 하게 되죠. 그러면 네. 제가 만약에 필근 씨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네. 그럼 제가 돈을 네. 뭘 받겠어요? 이자 받겠죠. 그쵸. 응.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싸게 해주세요. 예. 예, 싸게 해드릴 텐데 예, 어쨌든 이자를 받게 되면 그것도 일종의 소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때는 법인이 사실 이자를 받든 안 받았든 그냥 이자가 있는 셈치고 또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가지급금이 많아지면은 안 좋은 거네. 그렇죠. 뭔가 세금이 이제 늘어나는 거고 아, 사실 여기에 이제 궁극적인 리스크는 뭐냐면 네, 빌려준 거는 갚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진짜 언제까지 빌려줬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 뭐 그쵸. 세무조사를 받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국세청에서 결론을 내릴 때가 생겨요.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대표자가 가져갔구나. 그러면 그러면 그 대표자의 그 해의 보너스가 돼버립니다. 연봉. 그러면 또 세금이 그렇죠. 폭탄을 또 받게 되는 폭탄을 거구나. 받게 되는 거죠. 아, 그게 가지급금이구나. 예. 아,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대표가 빌린 것으로 책정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대표가 가져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버리는 순간 이제 이 사람의 보너스 개념으로 돼서 이제 그렇죠. 세금을 폭탄 맞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어. 네. 설명을 잘하시네요. 오, 예. 말이 좋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입이 점점 풀리네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한 10회 정도만 더 가면은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일을 안 만들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네. 법인인데 비영리 법인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비영리 법인. 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비영리법인 영리라는 단어들은 이제 아시죠? 우리가 그렇죠.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사실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그럼 먹고 근데 살자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뭐 영리를 추구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도 살면서 다 돈 벌려고 하진 않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아,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비영리 법인으로 세우는데 종교라든가 뭔가 학술 이제 뭐 예술 이런 쪽으로 진짜 순수하게 우리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 딱 어떤 우리의 목표대로만 운영하는 그런 법인을 세웠을 때 그 네. 법인을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죠. 아, 그러니까 이득을 취하지 않는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군요. 예. 실제로 저희 주변에도 이쪽 뭐 연예계, 예술계 이쪽에 보면 예술 단체들도 그렇죠. 많고 그런 데들이 이제 보통 비영리 법인으로 들어간다는 네, 맞아요. 말씀이신 또 거잖아요. 있죠. 그래서 네네. 보통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형태들로 많이 이제 법인으로 운영을 하게 되죠. 그럼 이런 비영리 법인들은 이 세금 절차가 어떻게 돼요? 비영리 법인은 네. 사실 대부분의 어떤 세금 절차들은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예, 뭐 소소하게는 있지만, 소소하게. 네, 뭐 중요한 부분은 네. 비영리라도 수익을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연예인분들이 뭔가 예술로서 우리 비영리를 세우더라도 돈이 정말 많아서 어떤 건물을 통째로 그렇지.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층까지는 쓸 필요 없으니까 1층은 뭐 카페점 우리가 임대를 내주자.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가 또 쓰자라고 또 했을 쓰자. 때 그래도 임대하면 돈을 벌잖아요. 그렇지. 그 순간 이제 영리를 추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럴 때는 이제 그 내가 돈을 버는 부분만큼은 결국에 세금에 대한 의무를 다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야, 점점 조금씩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잘해주셔서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전에 비영리 뭐 이런 거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면세 사업자가 등장을 합니다. 면세 사업자. 면세 네. 사업자란 어떤 것인지 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면세, 뭔가 이제 세금이 없다라는 건 그러니까. 느낌이 오시죠? 좋아요. 여기서 듣기만 해도 중요한 좋아. 거는 네, 그렇죠. 행복해.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얘기를 해요.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이제 면제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제 면세 사업자라고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요. 뭐 우리 가까운 예를 들면 이제 정육점, 예,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이 부가세가 안 붙죠. 쌀. 그러니까 농산물 그렇죠. 쌀, 농산물, 축산물 이런 게 가까운 것들. 그래서 우리가 면세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부가세를 안 내요. 예,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이제 면세 사업자인 거죠. 그런 분들을 면세 사업자라고 부른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따라붙는 것 중에서 또 이제 약간 생소한 게 등장을 합니다. 이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것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네. 뭘 신고하라는 거야 도대체? 뭘 자꾸 신고하는 예, 거야? 이게 이제 면세 사업자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가 전혀 없어요. 예, 사업자를 냈지만 부가세 신고할 때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거든요. 그걸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국세청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좀 허전하니까. 그래, 허전하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신고를 하자. 한번 해라. 예, 그게 이제 명칭을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냥 줄여서 면세 신고라고 해요. 요거를 그냥 면세 신고라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끔 이제 되어 있죠. 사업장 현황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에도 1년에 한 번은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예, 최소한의 신고를 예,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이해가 또 됐고요. 자, 그럼 이제 기장 관련 용어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거북이도 아니고 복식부기라는 게 나왔어요. 네. 복식부기가 뭐예요? 뭐 부기 뭐 이상한데 일단 이름부터가 되게 생소해요. 뭔 부기야? 뭐 복식 왜 거북이가 왜 나와요? 부기잖아요. 그 복식부기 거북이. 거북이. 좋아, 꼬부기 너로 정했다. 아니 처음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자꾸 비웃으시면 어떡해요,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처음 봤네요. 주먹 힘 빼시라 그랬잖아요, 아까부터. 그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구나. 부기. 예. 진행하면 할수록 제가 약간 멍청한 이미지가 되어가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복식부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뭔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를 뭔가 정리를 해야 또 세금 신고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정리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재무제표라는 얘기는 그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무제표 들어봤죠. 예, 우리 회사에 뭐 자산이 얼마나 그렇지, 있고 그렇지. 부채는 얼마나 있고 매출이 얼마가 되고 비용은 얼마가 돼서 우리가 이익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게 이제 다 재무제표라는 걸로 나오게 되는데 네. 이런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 방식이 복식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 방식으로 이제 어떤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들 그 기장 정리하는 부분이 복식부기고요. 예. 영세한 사람들 재무제표까지 어떻게 만들어? 그럼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한 장부가 간편장부라는 게 있죠. 이게 또 이제 영세 사업자들을 위한 또 그런 방식이군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소득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복식부기도 그러면은 뭐 이게 의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야 그렇죠.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앞에서 느낌이 좀 오시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영세한 부분은 좀 혜택을 주고 응. 그게 아니면 다 이제 누구나 해야 되는 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복식부기도 업종에 따라서 일정 매출이 넘어가면 의무가 생기는 거고 예, 그 매출보다 적을 때는 간편장부로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것도 매출이 그럼 정해져 있나요? 예, 정해져 있는데요. 네. 업종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 가지로 또 나뉘는군요. 예. 뭐 큰 틀로 보면 이제 도소매 도소매. 좀 매출이 크거든요. 물건을 떼서 그치. 파는 구매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도소매의 경우는 3억이 기준이고요. 3억 기준.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음식점 또는 이제 제조업 같은 업종 같은 경우는 네. 1년에 1억 5천이 기준. 1억 5천 기준. 예. 네네.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업, 음. 뭐 부동산 임대업 같은 업종들은 7,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7,500,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는 제조업은 1억 5천, 그리고 이제 도소매는 3억. 요거 아래일 경우에는 간편장부로서 그렇죠. 가능하다. 예. 그런 거고, 예. 요게 이제 넘어간다 싶으면은 내가 좀 복잡하더라도 복식부기를 통해서 예, 무조건 의무로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예. 거잖아요.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 빠르지 않나요? 예, 진짜 빠르신 것 같아요. 칭찬 한번 부탁드릴게요. 칭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야, 참나 기분 나쁘게 칭찬받고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세무 관련 제출 서류에 관련된 용어들. 요것도 네. 이제 복잡합니다. 뭐 이런저런 서류 준비해 오세요 하면은 헷갈리는 용어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이제 또 하나하나 좀 뜯어볼게요. 일단은 사업자 등록 이제 증명원이 있어요. 네. 사업자 등록 증명원. 그렇죠. 단어 자체가 좀 어렵죠. 네. 뭐 이렇게 그거 어렵게 지어놨어. 대부분 있는 척 하려고 그래. 사람- 이거 똑똑한 사람들이. 맞아요. 배운 척 하려고. 맞아요. 맞아요? 예. 단어들을 뭐 사업 등록 뭐 거시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딱 저희 수준에 맞춰서 뭐 거시기 이런 단어 아주 좋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업자 등록 그거 그거 달라고. 거시기 그거 있잖아요. 은행에서 뭐 그거 좀 달라고 하는데 이러시면 그렇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은행에서 받은 그거 그대로 좀 주세요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 네. 사업자 등록 증명원은 사실 사업자 등록증하고 거의 같은 얘기인데 국세청에서 좀 공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명확히 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공식적인 서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소득 금액 증명원이 또 있어요. 예. 또 뭘 증명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뭐예요? 내가 1년에 소득이 지금 현재 소득이 얼마나 되냐 사실 그런 걸 알아야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거나 그렇죠. 뭔가 신용평가를 할 때도 네. 그런 걸 기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소득 금액 증명원.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름도 길어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이 또 있어요. 뭘 자꾸 이렇게 증명하라 그래. 자, 네. 이건 또 뭐예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이건 그렇죠. 뭐예요? 일단 부가가치세는 아시죠? 그건 알죠. 부가가치세 신고하셨죠? 그럼 과세 표준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매출을 얘기해요. 매출. 우리 매출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업을 하는 곳에서 도대체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보자라는 서류예요. 예, 다 부가세에서 우리가 매출은 결정이 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그러니까 매출을 증명을 해라, 증명화. 그럼 이게 소득금액 증명원하고는 뭐가 다른 거죠? 소득금액 증명원은 내가 갖고 있는 순수 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에서 비용 이런 것들 쭉 다 보면 빼고 순이익이 내가 남잖아요. 순수하게 그렇죠? 가진 거고. 그 순이익이 얼마냐의 개념이 이제 소득금액인 거고. 근데 당신이 매출이 1억짜리인지 10억짜리인지 100억짜리인지는 그렇지.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죠. 그거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에서 내가 1억 매출이 나왔거나 10억 매출이 나왔거나 그거를 이제 확인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이 필요한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은 이제 너가 얼마 벌었냐? 그렇죠. 순수하게 얼마 남았냐? 네, 예.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은 너네 회사가 얼마 벌었냐라는 그렇죠. 거잖아. 예.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또 증명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증명을 이렇게 계속 하는데 납세 증명원이 또 이제 나옵니다. 요거는 뭐 이제 이름만 들었을 때도 약간 세금을 잘 낸 거를 증명하는. 그렇죠. 납세, 세금은 낸 증명원인데 네. 이제 내가 얼마 냈냐를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체납이 있냐 없냐. 세금 밀린 거 있냐?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돈을 내가 대출을 받든 아니면 요새 국가 이제 지원금 같은 것들이 많은데 그렇죠.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데 세금을 안 냈어. 그럼 국가에서 안 해주고 싶겠죠. 그래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체납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이제 납세 증명원이라고 하는 거죠. 야, 지금 증명만 지금 한 4가지를 한번 여쭤봤는데 네. 일단은 다 이해가 됐어요. 지금 내용은 아마 이해는 되실 건데 네네네. 그 명칭이 낯설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알고 있어도 갑자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떼오라 그러면은 네. 뭐라 그랬는데 네, 그때부터 뭐, 이렇게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뭐 부가세 뭐 좀 떼달라고 할게 얘기해요. 그렇죠. 또 이제 그렇게 전화해갖고 이거 뭐 부가세 뭐 떼오라는데요? 이렇게 뭐 거시기 뭐 해오래요? 이렇게 또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뭐 외우시지 않더라도요 머릿속에 정리만 돼 있으면은 딱 들으면 그거였지라고 또 이제 생각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또 네.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지금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뭐 개인 사업자부터 시작해서 법인 사업자, 거기 안에 등장하는 어떤 단어들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면세 사업자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고, 복식, 부기, 간편정보 등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각종 증명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부분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제 본인이 어떤 세금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알아두면 다 좋을 상식들이니까요. 모두들 한 번씩 뭐 필요한 부분은 뭐 이렇게 메모도 하시고 하셔서 잘 세금 신고할 때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 TV는요 각종 세무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이원 세무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린이 여러분들 안녕. 안녕.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